네, 청락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시 그러면 여시 저번 시간에 여시천하가 됐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시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여시천하가 금방 붕괴됩니다. 원래 여록이라는 이제 여시가 북군에 있었고 여산이라는 남군의 수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했다시피 이제 여시들이 이제 군권을 다 장악하게 해줬는데 여록과 이제 여산이 있는데 이후 이제 여산은 이제 상국이 되고 됐지만 이제 여록과 이제 여산을 이제 얘들이 별로 똑똑하지 않았는지 다 거짓말을 해서 군권을 다 자진 반납하게 합니다. 그 자진 반납하게 하니까 주발이 아까 대장군이 있었는데 주발이 전부 다 군권을 차지하고 역시 형제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효문제에 이제 유황이 추대되어 왕이 오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발이 이제 아까 여시들 다 척결했으니까 공로가 가장 높았는데 우성상이 되었는데 이제 능력이 이제 진평에게 모자랐고 우성상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착의 권위에 따라서 경제는 이제 이 경제는 조착이라는 이제 신하가 삭번령을 반포하게 합니다. 삭번령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후국을 여시들에게 많이 분배해 줬습니다. 봉건제였는데 거기 제후국들의 권한이 너무 세져서 한나라 황실의 명령이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들의 견제하기 위해서 번을 삭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5초에 칠국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들의 권한을 뺏으려 하니까 그 당시 당연히 반란 이렇게 되는데 경제는 이제 원앙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조착 모르게 오해 밀사를 파견합니다. 밀사를 파견하고 조착을 역모햄으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앙은 이제 경제의 사자로 이제 오나라에 갔는데 성공을 못 합니다. 못한 이유는 오나라 왕이 오랜 시간 한나라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성공하지 못했는데, 오나라는 이제 물자가 또 되게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동전을 주재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구리가 이제 많이 축출되고, 그러고 바닷물에 소금을 채취해서 이제 되게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이나 화폐를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러고 소금을 재료했으니까 소금이 이제 뭐 거래 수단으로서 제일 동전하고 소금으로 이제 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되게 부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세금도 다 면제시켰었습니다. 어차피 이 소금하고 동전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인심도 되게 좋아졌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는 문제 때 이제 유비의 황태자가 이제 입경한 그 당시에 이제 오나라 왕 이름이 유비였습니다. 이름 같지만 저 밑에 삼국지 유비하고 이름 같습니다. 그 태자가 입경했는데, 오나라가 원래 좀 오랑캐의 나라에서 그런지 되게 좀 무리하게 굴었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황태가 경제였는데, 경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막 기어오르고 하니까 바둑판으로 이제 바둑판을 던졌는데, 바둑판에 머리를 맞고 그 태자가 사망해서 해버렸습니다. 사망해버리니까 유비는 엄청 열받았었죠. 그래서 시신을 다 이제 장례 차려갖고 거기 장례 치르라고 오나라에 보내주니까 시신을 못 받는다면서 시신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왕이 열받아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 안에 다시 시신을 묻었는데 계속 그런 악감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원래 제후들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장안에 들려서 선물도 주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몇 해가 지나도록 되게 앙금이 남아있었는지 유비는 장안으로 가서 이제 황제를 배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도 결국은 이제 괜히 또 강하게 나가면 유비가 오나라에서 반란할지 모르니까 결국은 그 죄를 사면해줬습니다. 사면해줘서 이제 어떤 뭐 긴장이지, 사이는 되게 안 좋았지만 어쨌든 간에 봉합만 하고 있었는데 삭번령이라는 건 자기 삭번령이라는 건 제후들의 권력을 빼앗고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반란을 깨합니다. 반란에서 이제 크게 이제 초창기에는 몇 년을 갔는데 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이제 도망갔는데 동월이라는데 동쪽이 월나라인데 그쪽으로 갔는데 그 월나라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결국은 유기는 죽게 됩니다. 그 삭번령이라는 큰 풍파를 물리치고 이제 한나라 전하는 이제 반석이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할 얘기는 이제 그 당시에 대내적인 건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한나라가 되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되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개 소수민족으로 많이 분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중국의 한나라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능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위에 만리장성 위쪽은 전부 다 그 유목민의 천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민족이 이제 흉노족인데, 흉노족에서 이제 잠깐 알아보겠는데, 지금 흉노족에 관한 평가는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 관계를 기술해낸 거고, 조만간에 이제 오랑캐 역사라고, 그러니까 오랑캐 역사가 아니고 이제 중국 중에서 이제 한족이 아니고 다른 이제 흉노나 뭐 말갈, 숙신, 그리고 선비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본 이제 중국사를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소개할 건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요 시대에 해당되는 흉노에 관한 거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기회 있을 때 이제 자세히 더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각 자체가 다르겠죠. 흉노가 보는 한나라가 보는 흉노, 이렇게 이제 대치돼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한무제 때입니다. 한무제는 이제 항상 흉노를 견제하고 있었는데, 흉노가 원래 해설이 강대고, 그러고 예전에 유방도 백등산에서 죽을 고기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흉노를 견제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투항한 정로인들에게서 이제 대월지 사람들이 흉노인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 흉노 위에 대월지라고 했는데, 그 왕이 이제 흉노에 의해서 이제 머리가 잘리고 이제 그 두개골로 술자를 만들어서 그 흉노 사람들이 이용했다, 그 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욕도 씻어야 되고 원한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 연합할 대상을 이제 대월지가 찾고 있다. 그래 이제 무제는 이제 대월지하고 그러면 동맹을 해서 흉노를 좀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월지하고 동맹을 결심합니다. 이제 사자를 보내야 되는데, 사자를 보내려고 하면 흉노 지역을 통과해서 대월지까지 가는데 사는 지역도 명확하지 않고, 그 유목민들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딱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계절만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흉노에 지나서 대월지까지 가서 동맹을 맺을 사자를 모집하는데, 장건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궁궐의 난관에 있었는데, 장건하고 당업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흉노 출신입니다. 흉노 투항했는데 응모합니다. 우리가 사주러 가겠다고. 그들을 이제 수행은 이제 100명과 함께 이제 결국은 딱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대월지에 가서 동맹을 맺으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가다가 이제 감숙성이라고 장안 바로 위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흉노 지역을 지나다가 결국은 흉노한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갖고 이제 오도가도 못했는데, 장차가마치 10년간 흉노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출발을 했지만 결국 흉노에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10년간 잡혀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흉노 사람들이 왜 이들을 접살하고 죽이지 않고 놔뒀나 하면은 유목민들의 풍습이 그게 있거든요. 손님으로 자기한테 어떻든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손님이 비싼 사람들은 되게 환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은 되게 큰 죄입니다. 뭐 아프간 전쟁을 얘기하자면 오사마 빈 라덴이 사실은 거기 뭐 아프가니스탄에 숨어들었잖아요. 숨어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오랜 시간 이제 대항했는데 미국에 그들이 이제 대항하면서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으라 하니까 결국 안 내놨잖아요. 그리고 안 내놓고 끝까지 버텼는데 뭐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흉노인들이나 아니면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결국 자기 손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내주지 않는다. 그런 관념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흉노한테 잡혀있지만은 10년간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결국 10년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봐서 이제 그 흉노 왕도 바뀌고 하니까 감시가 좀 느슨해졌습니다. 이때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이제 서쪽에 이제 대양국이라는 데 도착했는데 흉노 지역이 저 위로 다 흉노가 지배하지만은 그 옆에 뭐 곤륜산맥 쪽에 대양국이 있었습니다. 대양국에 이제 도착했는데 대양국의 왕은 이제 한나라고 이제 친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한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들을 도와줍니다. 도와주니까 이들을 이제 강거국이라는 데 다시 보냈는데 강거국에서 다시 대월지로 보냅니다. 결국 대월지로 같이 갔습니다. 흉노에서 잡혀있다가 10년간 지나서 대양국 갔다가 강거국 갔다가 그러고 결국 대월지까지 갔습니다. 대월지 가서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왕을 만났는데 그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은 이제 전에 원수지간이 됐다는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여왕을 그 대월지에서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위에 이제 오르고 난 뒤에 그 여왕이 대하라는 것을 그 국가가 또 있는데 거기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대하는 이제 비옥한 토지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풍족해지니까 결국 전쟁을 하지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흉노하고 뭐 또 전쟁을 해서 또 치면 또 말짱 돌아먹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은 안 하기로 했는데 장건이 아무리 이제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쟁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장건은 이제 한나라로 이제 돌아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곤륜산맥 있잖아요. 천자산맥 밑에 그 곤륜산맥 지도에 보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강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강인들이라면 지금의 티벳 사람들입니다.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다가 다시 이제 흉노에서 잡혀집니다. 곤륜산 북쪽에서 다시 장안으로 오다가 그렇지만은 이제 이때는 다시 탈출해 갖고 장안으로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대월지와 연합은 결국 실패했죠. 이제 대월지가 거부했으니까. 그러나 서역에 관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10년 이상 걸려서 이제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와 인도, 뭐 로마도 있다는 얘기도 없고, 문물이 없다는 얘기도 없고, 인도에 관한 소식도 없고 해서 이제 로마 인도가 소식도 알고, 그러고 그 주위에 많은 이제 유목민들의 생활 때까지도 많은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오성국이라는 사신이 이제 한나라에 와서 이제 사신을 와서 이제 온 적도 있었고, 그러고 많은 이제 서역, 많은 사신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작은 속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속국들이 아니고 뭐 유목민들이죠. 그다음에 가장 큰 세력이 흉노였지만은 그 작은 세력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과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역과의 교류가 되게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역참을 만들었는데, 역참은 이제, 역참과 거리가 보통 한 30리쯤 된답니다. 30리면 되게 가깝죠. 되게 많은 겁니다. 30. 그리고 변경은 뭐 30에서 한 50리 사이에 있었는데, 평균하면 거의 40km니까, 40km가 40리. 그러니까 뭐 한 10km 정도의 역참이 다 있었답니다. 역참은 이제 구역이 이제 전사 지역, 치역인데, 전사는 이제 상인들이 이제 머무는 곳이고, 치역은 이제 고국 관원들이 하숙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마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문서 같은 거 전달하고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유사시에 이제 또 그 말들 쓸 기회가 이용해야 될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이제 그 마필을 이제 역참해서 이용했답니다. 역참의 역사는 참 오래됐죠. 이게 뭐 몽골도 역참을 많이 이용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위청하고 각거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흉노를 공격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또 특이한 인물이 이제 소무라고 했는데, 소무에 대해서는 잠깐 본다면은, 소무는 이제 흉노에 이제 이것도 사신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신을 갔는데 일이 흩어져 갖고 흉노에서 이제 19년간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억류되었는데, 그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투항하라고 권유했는데, 소무는 자기는 한나라 사신을 왔기 때문에 흉노에 신하될 수 없다고 해서 모두 거절합니다. 마침 이제 그때 이제 이령이 이제 흉노에 투항한 일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령이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서 흉노에 투항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라 했는데, 결국은 이령이 요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막골짜기에서 이제 양들을 키우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한나라에 이제 무제가 죽고 이제 소제가 즉위했는데, 흉노와 이제 화친정제가 있었습니다. 화친했습니다. 소무는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이제 있었는데, 그 상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사신으로 갔다가, 상해라는 인물도 그때 소무하고 같이 거기 이제 흉노에서 이제 사로잡혀 있었는데, 상해라는 인물이 이제 그 흉노에, 한나라에서 온 사신을 우연히 만나서 이제 그 소무 얘기도 하고 자기 처지도 얘기하니까 했는데, 어떤 기지를 짜내게 됩니다. 어떤 기지냐면, 이제 호연제의 선우가, 선우는 이제 흉노의 왕을 또 선우를 합니다. 보통 흉노 외에 다른 이제 뭐 유목민들은 보통 왕을 선우로 합니다. 소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 사자는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상해라는 인물을 봐갖고, 이제 상해가 이제 사자에게 한나라 이제 어떤 계책을 주냐 하면은, 한나라 천자가 사냥을 갔다 하면서 큰 기러기를 한 마리 쌌는데, 그 기러기 다리에 소무가 한나라에 보내는 어떤 편지를 써서 그 기러기한테 날려보냈다. 그래서 그 기러기를 왕이 황제가 잡아서 보니까, 소무가 지금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떤 대초원지대에 지금 양을 키우면서 살고 있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얘기는 다 지어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선우한테 하니까 선우가 결국은 소무 살아있다.
어떤 실토하게 되고 소물을 한나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은 돌아와서 이제 벼슬도 하고 아들도 벼슬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한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뭐 이 소무 그러고 이릉은 한나라의 장군이었지만은 결국은 흉노한테 사로잡혀서 거기서 이제 기순해서 결국은 흉노에 살았는데 이 때문에 사실 한무제가 그걸 변호해 주다가 뭐 그 형을 받아서 뭐 고자가 되고 해서 이제 뭐 되고 해서 이제 그 사기라는 역사책에 쓴 그에게 된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지만 이제 소문은 자기 지조를 끝까지 지켜서 한 19년 후에 이제 보상을 받았고 이릉은 결국은 거기서 이제 흉노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글쎄요, 그 19년간 있으면서 그 지조를 지킨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겠죠.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떤 선택을 했을지 뭐 생각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릉치는 됐을 거지만은 소문은 어쨌든 그 20년 가까이 세월을 지조를 지켜서 결국은 동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광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보마 한열마를 이제, 한열마가 뭐냐면, 땀 한자 안 됩니다. 피열자, 마. 붉은 피를 흘리는 이제 말인데, 되게 명마입니다, 명마. 이 명마는 이제 중국 땅에는 없고, 저기 오랑캐 땅에 있었는데, 한무제가 한여마를 이제 가지고 싶어서 만리 원정길을 이광리를 보냅니다. 그 원정길에서 몇만 명을 데려갔는데 결국은 다 죽고 몇 명 못 살아났지만은 결국은 우여절 끝에 한여마를 몇 마리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제는 이광리가 이제 병사들을 많이 죽이고 했지만은 무제 공은 있고 관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광리를 계속 관직을 있게 해주고, 그러고 시급도 많이 내려서 잘 먹게 잘 살게 해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뵙겠습니다.